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경고일 겁니다. 자, 오늘이 투경 해제 최초 판단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종가에 따라서 투경이 해제되느냐 아니면 하루하루 밀리느냐인데, 자, 오늘 투경이 해제된다면 이 부분에서 얻을 힌트가 있고, 하루씩 수년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얻을 힌트는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언제 투경이 해제되는지에 따라서 나오기 마련이고, 분봉상 그 힌트에 대한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해제되려면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간결하게 가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4,344원보다 이하여야 된다. 두 번째 조건, 3,280원 이하여야 된다. 세 번째 조건, 3,555원 이하여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 3,280원 이하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되면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한 단계 내려가서 투자 주의가 되겠죠. 자, 투자 주의는 투자 경고다 투자 위험과는 조금 다르게 신용 융자가 가능합니다.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현재 수급도 적은 편이고 재료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투경을 해제하겠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투경이 해제되면 수급은 다시 좀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몰리기 마련입니다. 주도 주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방해 요소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재지정 요건만 피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나올 겁니다.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됐다. 그럼 동시에 이게 재지정 요건이 같이 나올 겁니다. 요 가격을 또 보고 투경 해제 요건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짰듯이 재지정 요건을 보고 어느 정도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가를 올리는 것은 크리스탈 신소재 재료인 그래핀이 아니고요.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일 뿐입니다. 그래핀의 실적이라던가 그래핀의 어떤 계약 같은 것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대표이사인 다이중치유가 장내 매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발표할 게 있었다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알고 있을 대표이사가 장내 매도로 이런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현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재료나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투경 때문에 가격 조정을 가져간 거고요.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설거지 당할 개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자,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물량을 확보하기엔 당장 최대 고가는 여기였고 종가는 여기가 최고점이죠. 당장 고점 부근입니다. 그리고 요 기간 조정, 차익 실현이 시작된 때부터의 기간 조정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거래대금이 압도적으로 실린 이 자리, 이 자리에는 물량을 담을 이유가 없죠. 신고가였는데 이때는 그냥 차익 실현한 겁니다. 세력의 1차 차익 실현이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물량을 다시 매집하기 시작한 건 요 날로 봅니다. 자, 밑에 OBV 선 한번 보시죠. 주황색 선인데 여기서부터 추세가 크게 꺾입니다. 추세보다 매도사가 많고,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이죠. 다시 반전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라고 보는데, 자, 물량을 확보한 시기가 짧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경을 뗀다고 해도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가 어디죠? 이 자리죠. 갈색 선. 거의 종가 기준 최고가 부근입니다. 고점에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기에 물려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보다 더한 공포심을 줘서 손절 물량을 받아내거나, 혹은 본전을 한번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투경 뗐다고 날아가면 이 많은 매물에 위치한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되겠죠.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투경을 떼면서 수급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여기까지 한번 올려놓습니다. 다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물릴까 두려워서 물량을 내놓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장중 십자 형태의 도지 캔들이 또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캔들이 의미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가가 변동이 예측될 때 나오는데, 자, 주가가 상승과 요 하락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해서 이런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보통 세력의 물량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개인들의 매수세와 매도세를 확인을 하는 거죠. 한번 올렸을 때 매수 매도 추이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눌렀을 때 매수 매도 추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이 심하면 한쪽으로 투자 심리가 기울어 버리니까 주가를 시가 부근에 근처, 위에도 꼬리가, 아래도 꼬리가 달려 시가 부근에 십자 형태에 나오는 거죠. 자, 특히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았을 때 균형이 팽팽하다는 것은 급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물량 확보가 끝났다라는 전제라면 설거지 시킬 개인들을 찾아본다는 것이고, 물량 확보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이거 하나 보고 매매 포지션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종가가 형성되는 것, 시간의 단일가 가격을 얼마에 형성하는지와 누적 거래량을 파악해서 갭으로 뛰어넘고 싶어하는 가격대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다음 거래일에 윗자리의 매물 가장 많은 이 매물을 소화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는지, 아니면 공포심을 동반해서 주가를 누르는지 분봉해서 체크하고,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 차이를 파악하면 세력의 의도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불리려는 건지,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척을 하는 건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미를 끌고 있는 건지. 쉽게 말해서 다음 주 안에 세력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거래는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거래 관련 보조 지표들을 수렴하고 재지정 요건을 파악하면 어떤 의도를 갖고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지 명확해진다는 거죠. 자, 재지정 요건은 투자 경고 말하는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입니다. 자, 여기로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분석할 데이터가 어떤 건지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PDF 자료 정리해 놓은 것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보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자료 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자, 추가로 깔끔 명료하게 매수가, 매도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있죠. 매도. 매매의 끝은 매도입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는 주도 주체의 의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매도가 말씀드릴 때 머리 꼭대기에서의 욕심은 좀 버려야 됩니다. 세력도 단 한순간에 물량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를 움직일 정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받아줄 개인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려면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크리스탈 신소재는 대표이사가 장내 매도한 정황상 더더욱 어떤 호재 재료가 당분간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세력도 무조건 분할 청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6차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매도를 할 텐데, 이때 세력의 1차 차익 실현을 우리가 거기서 흔적을 찾으면 요 2차 전에 미리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에. 자, 욕심부리다가 세력의 많은 물량에 떠밀려서 거래 체결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3차, 4차, 5차까지 이렇게 물고 들어가고 가면 갈수록 수심은 악화되겠죠. 낮아진다는 소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는 손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매도 물량에 비해서 매수세가 없으니까 거래 체결이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주가는 낮아지고 바닥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고.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크리스탈 신소재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자료와 함께 매수 매도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경 해제, 그리고 연달아서 재지정 요건, 이것에 따른 모든 경우의 수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에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을 지금 같은 기회의 장에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요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와 종목을 자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거고요. 자, 이 테마라는 것은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에다가 자금을 쏟아붓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광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뭐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